안녕하십니까. 그때 저번 주에 인사드렸던 보고바이오 안정훈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제가 소개를 21세기 신만이라고 했는데, 카메라 앞이니까 좀 더 약간 더 떨리긴 하네요. 예, 약팔로 나왔습니다. 저희 건강식품 제조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 회사를 소개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 아마 여기 이세모이다 보니까 좀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느낍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 부분 같이 연동돼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연협은 정말 오래됐어요. 저희가 98년도에 기술개발 성공해서 그때 식물 조직 복제 기술을 가지고서 시작이 된 거고요. 당시에 원래는 다른 여러 계열사 중에 한 가지로 이제 미래는 먹거리 산업이다 그래서 BT에다 투자해서 성공한 게 이제 98년도, 99년도부터 설립을 해서 성공한 게 이제 생명공학 기술인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이었습니다. 원래는 동물 복제를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당시 황우석 박사나 여러 이제 하도 그런 도덕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식물 복제 쪽으로 투자를 하셨고, 식물 복제는 우리가 꽃을 막 꺾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마음껏 해서 성공한 게 식물 복제 기술이었습니다. 그 복제 기술 한 거 가지고서 뭐를 복제할까가 이제 그 다음 퀘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생한방병원 연구소장님이시죠. 당시에는 10만이셨는데, 약초분이셨는데, 회장님한테 뭘 고민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산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산삼을 계속 수매를 해서 복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 말씀이 되게 재밌었던 게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식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받다는 외치는데 더덕받다, 칡받다 안 외칩니다. 신받다라는 그런 산삼을 복제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각종 광동제약이나 제약회사, 동성제약 이런 제약회사에 납품이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제약회사들에서 당장 리젝을 놨었어요. 왜냐? 조직 복제 기술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식물을 복제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원물인 산삼을 신만이들한테 샀다라는 근거가 이제 순수하게 그냥 신만이들이 감정서 써주는 게 다거든요. 보통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100년 된 산삼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 번씩 기사가 뜹니다. 저는 그거 다 뻥이라고 합니다.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100년 된 산삼이 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게, 6.25, 우리가 1950년대 6.25를 거치면서 온갖 이제 전쟁터가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그 뒤에도 땔감으로 나무를 해먹었는데, 음지식물인 산삼이 100년 넘은 게 그 모든 전쟁 포화를 이겨내고 그 나무 벌목하는 걸 이겨내서 우연히 살아남은 게 한두 뿌리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매년 그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심을 하니까 저희가 나중에 DNA 지운 분석 기술을 가지고서 구분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는 오래된 역사,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좀 전에 살짝 말씀드린 산삼을 저희가 DNA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별 한 줄 한 줄이 다 삼이거든요. 저희가 산삼을 신만이들한테 사올 때 몇 천만 원 주고 사와요. 당시에 억 단위로 경매되는 거 공 하나 빼도 몇 천만 원이고, 거기서 공 몇 개 빼도 사실 몇 백만 원. 저희가 원료 하나 사는데 몇 백만 원 산삼 뿌리 주고 살 먹을 사람 대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러한 산삼을 저희가 사왔는데, 분석해 봤는데 제가 인삼이라고 표기해놨지만 정말 슬프게도 이거 저희가 경동시장에서 사온 인삼이나 몇 천만 원 주고 사온 산삼 뿌리나 똑같이 나왔어요. 이 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똑같이 나오다가 정말 만에 한두 뿌리 정도 이렇게 튀는 애들이 나와요. 저희가 요거 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 표만 주구장창 나오니까 저희 연구소장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연구 결과 보고 올리기는, 회장님 이거 신만이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산삼이라는 게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뚝심이 있었던 게, 너네 인삼 먹고 살아는 사람 봤냐? 분명히 산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구비전소로 내려오는 거다. 심지어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농본 초경이라는 고서적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제 친구가 지금 일본에서 약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약대 시험에서 무슨 병명에 대해서 어느 약초가 좋은지 적으세요 했을 때 모르면은 그냥 인삼, 산삼 적으면은 99% 정답이랍니다. 그 정도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매입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튀는 애들이 나와서 특히 이 네 번째, 저희가 전 세계에서 산삼을 매입했거든요. 미국에도 산삼이 나오고 칠레에도 산삼이 나오고 중국에도 산삼이 나옵니다. 저희가 특히 이 네 번째 있는 삼이 한반도 일대에서 자생하는 산삼이다. 그래서 이 표 한 장으로 저희가 최우수 논문상을 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된 이러한 산삼들을 이제 복제를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복제를 해서 봤을 때 저희가 선별된 이런 산삼, 선별할 때는 산삼 사실 끝조직만 살짝 있으면 분석하는데 LC 장비 굴리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선별된 산삼을 저희가 만든 특수 배지에 점점점 치상을 하면은 이제 갈수록 점점 수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7.5톤 탱크에서 산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런 PT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생산 설비로 보여드리는 게 더 와닿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공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삼 뿌리를 잔뜩 여기 있는 거를 45일마다 쏟아져 나오는데 7.5톤 탱크라 그러면은 그쵸, 이 방의 4분의 1 크기 컨테이너 박스만 해요. 만한 데서 45일마다 쏟아져 나오니까 산삼을 홍삼 가격에 맞출 수 있었다 라는 게 저의 기술 포인트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사람들이 꼭 질문을 두 가지를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산삼 뿌리들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복제라 그러면은 컨트롤 CV로 복제한 굴지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이제 GMO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복제했으면 성분이 유지가 되냐 라는 질문 두 가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GMO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당근이나 감자 같은 거 다 먹고 나면 대가리 잘라서 물에다 담가 놓으면 뿌리가 자라요. 그럼 그대로 잘 키우면은 이제 당근 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GMO가 아니라 식물의 자생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산삼은 그렇게 하면 썩어 없어지는데 물에 넣으면 저희가 만든 특수 배지에서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고, 그리고 성분이 진짜 유지되냐 라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이거 분석하듯이 다시 또 분석을 복제 전후로 한번 분석해 봤더니 99% 일치한다 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면 또 질문을 100% 아니네요 라고 하시는 딴지거시청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저희의 또 장점이에요. 산삼배양근을 하는 회사가요, 저희 말고 사실 한국에 한 두세 군데 정도 더 있습니다. 그 회사들 전부 다 저희 연구소장님들이 나가서 이제 차리신 건데, 그 회사들이 못 가진 것들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100% 복제가 아니다 보니까 99%라는 건 얘네들이 10번, 20번 복제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100번, 200번이 됐을 때는 점점 얘가 얘되는 거죠. 산삼이 인삼화되면 사실 굳이 우리가 산삼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산삼을 갈아 껴줘야 되는데 저희만큼 많은 산삼 시료를 보유한 회사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산삼 시료 사진이 저희만큼 많이 게재되어 있는데도 못 봤고요. 일단 그렇고, 여기까지는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여서 사람들이, 저는 이제 공대생이라 저런 디지털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백삼이 인삼이고요. 요거 찌고 말린 게 홍삼입니다. 여기는 보통 진세로사이즈 때문에 먹는 건데, 요거 찌고 말리다 보니까 이게 열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G3, 아까 정관장 홍삼 얘기 잔뜩 나왔잖아요. 홍삼은 항상 이거 가지고서 장사를 해요. RG3라는 부분으로. 근데 저희가 없던 원료들, 진세로사이드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런 첨배 같은 천문학적인 배율의 다른 진세로사이드 종류들로 나오게 되더라. 근데 여기까지 해서 또 내부 시험이라서 안 믿으면은 저희가 공인기관 성적서도 떼어봤는데, 저희가 사분이 29라고 표기해 놨는데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홍삼 시장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이제 5조거든요. 5조 중에 거의 6할이 홍삼 시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90%를 정관장이 먹고 있고요. 아까 왜 정관장이 한삼인이랑 매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10배 이상 납니다. 정관장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정관장이 비싸게 팔아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룸이 생겼고, 식약처에서 홍삼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홍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려면 진수로사이드 종류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특히 RG1, RG3, RD1 뭐 이런 세 가지의 성분의 합이 3mg/g만 나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정관장에 지금 그걸 5.5짜리 원료를 쓰고 있고요. 나름 괜찮죠? 식약처 기준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원료를 쓰니까 저희가 그게 29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돈 주고서 저는 사실은 제가 마케팅만 좀 잘 된다면 얼마든지 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차관점에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뽑아낸 각종 이런 원료들로 이런 식품들, 뭐 쌀이든 스틱이든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고 있습니다. 임용 제품이건. 네. 이상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위에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이미 앞에 강연을 길게 들으셔서 제가 강연 길게 하면은 다들 3차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계실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이미 졸음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만약에 질문 주실 분이 있으면은 제가 Q&A 하나만 받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마이크 주시죠. 저는 목청이 커서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네. 저도 공학도로서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아까 99% 해서 그 뭐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산삼이 인삼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너무 과학적이게 돼서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리긴 하는데 99%라는 게 이게 복제라는 관념이요. 식물 조직 배양이라는 게 우리 왜 예전에 한창 파테크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파값 한창 올랐을 때 파 위에 먹고 나서 그 뿌리 흙에다 박아놓고서 다시 또 물 줘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한 원 본뿌리가 있어도요 거기서 영양분을 계속 주면 다시 또 자라요. 식물들은 원래 자생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라도 거기를 다시 또 복원을 해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제가 되는 표현의 복제지만 정확히는 배양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배양되는 과정도 실험실에서 아무래도 계속 배양이 되다 보면은 얘네들이 자가면역 물질을 점점 덜덜 만들게 됩니다. 그게 제가 이 표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을 아까 사실 스킵한 건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2차 대사산물이라는 거는 식물에 있어서 자가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왜 대상을 받아내 이 논문 대상을 받았냐면요. 저희가 실험한 게 이 가운데 보면은 이 중간 어딘가 흐릿한 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산삼이 천연산삼, 진짜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건드리고서 우연히 발견한 그러한 산삼이랑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경동시장에서 재배한 인삼이랑 그리고 산양삼이라고 표현한 것들. 산양삼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희 아버지가 2000년대 처음 만든 거긴 한데 재배 사업을 하면서 당시엔 장례삼이라고 불렸었어요. 산양삼을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인삼씨를 갖다가 산에다 뿌려서 키운 게 산양삼이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과연 계속 산에서 키우면은 약효가 산삼처럼 살아날까? 라는 퀘스천에서 시작한 표였어요. 사실 한 대만에는 절대 이렇게 안 되고요. 이 인삼이라는 것도 한 대 이게 산에서 키워서 종자가 나와서 산에서 뿌려둔 다음에 개갑을 해서 이걸 한 5대 정도 반복하면은 슬슬 살아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표가 의미했던 거는 인삼도 그렇고 인삼 외에 나머지 우리 사과든 과일, 웬만한 과일, 그런 웬만한 약재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사람이 온갖 병충해를 잡아주고 비료를 쳐주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스스로 자연 속에서 싸워서 이길 자가면역 물질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의학이 요새 되게 약하잖아요. 양방이 되게 세고. 한방이 약해진 이유는 당시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에는 한방이 실제로 산에서 약초꾼들이 캐서 나오는 방식으로 그런 각종 뭐 탕약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만큼 약발이 있었겠죠. 근데 그 약발이 21세기에 들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잘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약발이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조직 배양 기술이 앞으로 되게 더 활성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약재들이요 이미 약성을 많이 잃었어요. 그것들을 단적인 예로 빨간 홍옥사과, 할머니들이 장판에서 파는 그 새빨간 홍옥사과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 구론산의 양이요 요즘 사과 한 짝 20kg에 있는 구론산 양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식물들이 약발이 점점 떨어지는데 자연 속으로 사실 돌아가는 폐기시킨 다음에 그거를 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스마트팜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길게 해서 네, 여러분 다음 질문을 안 받고 3차로 가겠습니다.